그래서 출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거의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뭐 인터넷 보면 사실 원래 다 모든 게 내 케이스가 잘 되면 잘 된 케이스인 거고 안 된 케이스면 안 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많은 글들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혼선이 오기도 하고 또 종합병원에 소견도 받았었어요. 저는 이제 하이프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두 번째 뵀을 때 얘기했더니 의외로 본인은 안 하시는데도 괜찮을 것 같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상담 받고도 이제 망설이고 제가 또 여러 군데 이제 상담을 받아보느라고 이제 다른 병원들도 굉장히 좋은 병원들일 텐데도 만족하지 못한 케이스 때문에 저도 좀 망설였었는데 정말 바로 아무렇지도 않았었고 그래도 저는 일단 결과가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제 스스로 이제 검증을 거쳐가지고 네, 제가 다른 지인분도 추천해 주셔서 다른 병원에서 했던 분이 여기서도 했잖아요. 신뢰감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2023년 2월 다발선 자궁근종으로 하이프 시술을 받은 여성입니다. 네. 그러면 워낙 처음에 그 자궁근종이나 성근증 진단을 어떤 증상으로 받으셨어요? 저는 원래부터 장기간 자궁근종이 있긴 했었는데 그게 한 수술하기 한 1년 전쯤부터 이게 커지면서, 그러니까 저 혼자 추정하기에 이제 코로나 주사를 맞고 나서 커지면서 이게 출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출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자궁근종 자체보다는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그 시기마다 거의 수습이 안 될 정도로 하혈이 많아져서 네,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상생활 하실 땐 어땠어요? 하혈 때문에는? 하혈 때문에 그러니까 뭐 회의가 길어지거나 그러면 한 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그런 생리대를 착용해도 한 시간이 넘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하혈이 심했었어요. 그 증상과 함께 빈혈이 나오고 이제 선생님한테 진료받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빈혈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도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서 불편함을 넘어서 다른 건강까지 영향이 있으니 꼭 시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보통 일반 산부인과 가면 피임약이나 뭐 미레나나 이런 거를 뭐 해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해보신 적은 없으셨었고. 네, 그거는 없었고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병원을 가긴 했었는데 명확하게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았었어요, 잘. 네. 그러면 하이프 치료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하이프 치료는 이제 그 지인들이 해본, 물론 실패한 케이스도 많이 있었지만 타 병원에서 지인들이 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단 전 계속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한 번도 큰 수술을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가장 몸에 데미지를 적게 주면서 빠른 회복 시간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을까. 겁도 많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마침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계셔서 제 스스로 검색해서 찾았죠. 네. 그러면 하이프 하시기 전에 좀 그래도 걱정이나 궁금증이나 이런 거가 있으셨다면? 사실 걱정이나 궁금증이 있어서 선생님한테도 솔직히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왜냐하면 이게 뭐 인터넷 보면 사실 원래 다 모든 게 내 케이스가 잘 되면 잘 된 케이스인 거고 안 된 케이스면 안 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많은 글들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혼선이 오기도 하고 또 사실 전 재수술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이제 고민은 했었죠. 왜냐면 저는 진짜 그 출혈이라는 부분을 꼭 잡았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산부인과는 아니지만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다른 병원에 종합병원에 소견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죠? 종합병원에서는 이제 하이프는 취급하지 않지만 메이저 병원인데 하이프는 취급하지 않는 상태였고 이제 이걸 없애야지만 그 출혈이. 원인이 없어질 것 같고 사실 그 원인이 되는 거 이외에도 워낙 많은 다발성 게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없애려면 개복이 좋겠다. 로봇보다도 개복이 좋겠다라고 되게 유명한 병원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지인이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회복도 빠르고 블라블라 해서 저는 이제 하이프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두 번째 뵀을 때 얘기했더니 의외로 본인은 안 하시는데도 괜찮을 것 같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보통 이제 본인들이 취급하지 않는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아는 분이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는 100% 모든 혹이 지워지진 않는다. 라고 얘기는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제
반대 카운터파트에 있는 분에게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별 고민 없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게 됐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상담 받고도 이제 망설이고 제가 또 여러 군데 이제 상담을 받아보느라고 이제 시간이 좀 원래는 2022년부터 이제 고민을 하다가 2023년 초에 하게 됐죠. 그러면 하이프 치료하고 나서 이런 증상의 변화나 몸 컨디션 변화나 이런 건 좀 어떠셨어요? 저는 하이프 하고 나서는 정말 바로 아무렇지도 않았었고 네, 바로 아무렇지도 않은 사실 너무 이렇게 쓱 지나가가지고 1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내가 그 회복 과정이 어땠지라는 게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스무드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수술하기 전에 이제 그 뭐지 약간 걔를 말려야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더 힘들었지 수술 후에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변에 이렇게 근종이나 성근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선생님하고 밖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다른 지인분도 추천해 주셔서 다른 병원에서 했던 분이 여기서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저의 작은 경험치의 바탕으로 두지만 되게 많은 의료 경험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병원들도 굉장히 좋은 병원들일 텐데도 만족하지 못한 케이스 때문에 저도 좀 망설였었는데 그래도 저는 일단 결과가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혹의 위치에 따라서 적출은 혹의 위치나 개수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혹만 치료할 때는 혹이 위치나 개수가 안쪽에 있으면 오히려 하이프가 낫고 오히려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하이프가 별로 안 좋고 수술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혹만 치료할 때는 나한테 얼마나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냐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치료가 되냐 이거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추천해 주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신뢰감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 이제 검증을 거쳐가지고 선생님한테 시술을 받아보고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네, 좋은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하게 다음 매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